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40 A Fast and Flexible FPGA-based Full-Stack TCP Acceleration Framework고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스카 23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일단 TCP의 본질적인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UDP하고 다르게 TCP는 스테이트풀 프로토콜로 단순한 패킷 전달이 아니라 연결 수립부터 3웨이 핸드쉐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료 단계까지 모든 상태를 추적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패킷이 인오더로 받아지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매 연결마다 TCB라고 하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블럭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시퀀스 번호, 윈도우 크기, 재전송 타이머 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 제어를 플로우 컨트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트랜스미션 등 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연산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TCP 스택을 CPU에서 하는 게 이전에 1G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CPU 하나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면 괜찮았으나, 최근에 100G 그리고 200G 400G 800G까지 나오는 환경에서는 요 CPU 병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엔지닉스의 CPU 유틸을 확인해 보면 지금 TCP 스택이 거의 40% 정도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CPU 수에 따른 성능을 보면 CPU 수가 적으면 CPU 병목으로 성능이 제한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TCP 스택을 스마트 NIC로 오프로딩 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들이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ARM과 같은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오프로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C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오프로딩을 했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는 좋으나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ASIC은 성능은 좋지만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FPGA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의 스위스팟으로 TCP의 하이 퍼포먼스와 플렉서빌리티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FPGA 베이스드 TCP 엑셀레이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FPGA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로직 같은 RTL이나 이런 언어들로 로직을 구워서 ASIC 같이 하드웨어로 가속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패킷 이벤트들이 들어올 때 이 이벤트들을 TCP 스택이 처리할 때 TCP 스택에서 이걸 처리하면서 TCB를 관리할 때 이제 SRAM에 놓고 관리를 하면 이때 리드 라이트를 해야 되고, 이 리드 라이트를 하는 과정이 이벤트 사이마다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스톨이 발생을 해서 스루풋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CP 커넥션 수가 많아지면 이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명한 TOE TCP 가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TH하고 자일링스에서 만든 TOE 스택이 있고, 이 친구들은 100G를 달성하는데 무리는 없으나 근데 이제 패킷의 사이즈가 클 때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TONIC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작은 패킷 사이즈에서도 100G를 달성할 수 있으나 커넥티비티를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 최적화를 위해서 TCP의 스택에 약간의 강제성을 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TONIC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이 친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요 RMW 스토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TCP는 아까 TCB라고 하는 플로우 스테이트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이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같은 플로우에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TCB의 컨시스턴스를 위해서 모든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가 스토리 되면서 아토믹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이유로 같은 플로우에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 파이프라이닝 스토리 돼서 스루풋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ONIC 같은 경우에는
요 모든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를 한 사이클에 실행을 시키자. 그러면 요 원 사이클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의 스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클럭의 그 클럭을 10나노세컨드로 이제 늘려서,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 250MHz니까 한 4나노 정도가 한 클럭 길이가 되는데요. 이 친구는 10나노로 늘려서 100MHz로 떨어뜨리고 10나노로 늘리는 대신 한 사이클당 1024비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백지를 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8바이트의 세그먼트만, 그러니까 1000 세그먼트만 처리할 수 있게 강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데이터나 아니면 온라인 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 비효율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애초에 10나노세컨드라는 클락 피어리어드를 가정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프리퀀시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지 이상의 환경에서 쉽게 스케일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챌린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리드 모디파이 라이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길이들을, 앞에 TONIC 같은 경우에는 128바이트 단위로만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비트러리한 길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TCB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 SRAM하고 DRAM을 함께 사용을 하고, 요 SRAM하고 DRAM에 나누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라우팅하고 마이그레이션해서 레이스 컨디션을 없앨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요 리드 모디파이 라이스의 스톨을 없애고, 그리고 TCB를 SRAM과 DRAM에 같이 놓아서 커넥티비티도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일단 제일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산 풀스택 TCP 서포트를 지원을 한다 이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게 기존의 시스템 콜을 후킹을 한 LD 프리로드로 후킹을 해서, 이 친구들이 사용한 라이브러리로 이 호스트 디램에 있는 휴지 페이지를 거쳐서 하드웨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풀스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TCP 스택은 전부 다 FPGA에 오프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키 아이디어는 간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이런 이벤트 TCP 패킷들이 왔을 때 요 TCP를 업데이트하느라고 스토리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스토리지라는 걸 따로 두고, 이벤트들이 들어왔을 때 요 TCP 프로세싱 파이프라이닝에서는 데이터를 태우고, 이제 이벤트들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이제 만약에 작은 이벤트들이라고 하면, 이벤트들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이 TCP를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뒤로 그냥 쭉 보내고, 이 TCP에 접근하는 걸 배칭으로 한 번에 처리해서 이 TCP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TCP를 관리할 때 SRAM과 DRAM으로 나누어서, SRAM에는 핫한 TCP들, 그리고 DRAM에는 콜드한 TCP들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가 이 논문의 두 가지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각각 모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스택인데요. 이 친구들은 포직스 컴패티빌리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D 프리로드를 사용을 했고요. LD 프리로드를 사용을 해서 소켓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콜을 부르면 자기네들 유저 코드가 돌 수 있도록 후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시스템 콜
인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없어서 뭐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모든 TCP 프로세싱과 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유저 스레드에서 바로 요 FT 엔진이라고 하는 요 하드웨어 로직으로 오프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제 F40 런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고요. 크게 하는 건 MMIO하고 DMA 두 개를 합니다. MMIO는 이제 이 FT 엔진이라고 하는 FPGA PCI 바를 엠맵해서 하드웨어 도어벨 올리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DMA 같은 경우에는 이 FPGA가 DMA를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메모리의 피지컬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도록 유즈 페이지를 하나 할당을 하고 그 친구의 주소를 FPGA에 넘겨서 DMA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디바이스로는 FPGA로는 이런 TCP 커넥션이나 아니면 샌드나 리시브 리퀘스트를 이런 16바이트 커맨드로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는 FPGA가 DMA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어벨을 이런 휴지 페이지의 특정 부분에 도어벨 같은 그냥 메모리에다가 도어벨 같은 걸 저장을 해놓고 요거를 이런 스레드들이 폴링을 해서 자기네들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커맨드도 DMA를 하고, 그리고 이제 TCP의 페이로드를 DMA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은 맨 마지막에 UFT 라이브러리가 내 데이터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가 왔는지를 폴링을 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패스인데요. 이 FPGA는 250MHz로 동작을 하고 크게 이제 컨트롤 패스하고 데이터 패스로 나뉘게 됩니다. 컨트롤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요 TCP 헤더를 처리해서 TCP 블럭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데이터 패스는 TCP의 데이터의 페이로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저의 리퀘스트하고 또 하나는 그 RX 패킷이 도착했을 때 이 두 가지인데, 유저의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보내거나 커넥션을 할 때 유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이 리퀘스트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TCP 커넥션으로부터 RX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RX 파서가 데이터를 잘라서 이 호스트로 DMA를 하고, 그리고 이제 TCP의 커넥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케줄러가 요 FCP라고 하는 플로우 프로세싱 코어가 있고, 이게 이제 TCP를 관리해주는 유닛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온 리퀘스트 업데이트를 갖고 업데이트들을 SRAM 또는 DRAM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TCP의 커넥션 정보를 처리해주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TX 데이터 패스인데요. 이제 호스트가 데이터를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어떻게 되는지이고, 여기에 이제 패킷 제너레이터가 존재하고요. 이 친구는 그 유저가 샌드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페이로드를 가져와서 패킷을 만들고, 그 패킷에 대한 헤더를 붙여서 실제로 네트워크로 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 쪽은 TCP에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유저가 페이로드를 보내면 그 앞에 있는 TCP 헤더, TCP하고 IP에 헤더를 붙이고 그 친구를 페이로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정해져 있는 MTU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보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X 패스인데요. 요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단 받는 쪽이 조금 더 어렵고요. 그 이유는 내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받을지 몰라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RX 파서는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플로우에서 왔는지 이걸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친구 이제 패킷의 뭐 IP나 포트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 플로우 아이디를 해시 테이블에서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로 카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TCP는 그 시퀀스 넘버를 통해서 패킷이 왔을 때 이 패킷의 들을 정렬을 해가지고 위 스택에 올려주게 되는데, 요거를 요 F40는 바로 그냥 호스트 D램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시퀀스 넘버로 어떤 오프셋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휴지 페이지에다가 패킷을 정렬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DMA를 해서 그 휴지 페이지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제 새로 데이터를 피지컬리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를 어플리케이션에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DMA를 하고 요 오더링을 하는 오버헤드를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프로세싱 코어인데, 이게 이제 TCP를 관리해주는 유닛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컨제션과 플로우 컨트롤, 그리고 액을 보내고, 그리고 뭐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하고, 데이터가 드랍되면 리트랜스미션, 그리고 뭐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 보낼 윈도우가 없으면 프로 패킷을 보내는 등 그냥 이제 TCP의 컨트롤 패스를 전반적으로 다 담당해주는 유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크게 요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TCP를 관리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리드 모디파이 라이스의 스토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그 TCP 스택의 시퀀스 넘버나 액은 맨 마지막에 오는 시퀀스 넘버나 액만 따라가면 그걸 오버라이팅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모든 패킷이 왔을 때 요 TCP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일정 패킷들이 연속적으로 왔을 때 그 패킷을 모아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요 TCP에 접근하는 거를 줄였고요. 그걸 이제 배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특징이 TCP를 요 관리를 하는 모듈을 따로 두고, 요 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은 TCP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테이트리스한 환경을 만들고 나서 모든 패킷에 대해서 TCP의 인디펜던트한 환경을 만들고 동작을 하게 해서 데이터 해저들을 없애서 데이터가 그 TCP 접근에 따른 스토리 문제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 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이제 요거는 뭐 여러 개의 TCP 커넥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접근을 하면 TCP에 업데이트하는 게 줄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통해서 TCP 접근을 줄이고 데이터 하자들을 피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리스한 디자인이어서 이 친구는 인터널하게 TCP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받아서만 쓰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패킷이 그냥 플로우가 여러 개 왔을 때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파이프라이닝해서 처리만 하면 돼서 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64K의 TCP 커넥션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온칩 SRAM과 그리고 오프칩 D램을 사용을 했고, 액티브한 플로우, 조금 핫한 플로우들은 SRAM에 올리고 핫하지 않은 친구들은 D램에 내려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커넥션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이나믹 TCP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많이 쓰이지 않는 건 이벡션 하고 많이 쓰이지 않다 갑자기 쓰이는 건 수압 인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PC에서 필요한 친구들을 가져오고 빼내는 이빅션 체커가 하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SRAM과 D램에 그 TCP들을 두고 그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겠다가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현과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구현은 그 자일링스의 U280이라고 하는 FPGA에서 구현을 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자일링스 IP를 사용을 해서 이건 고정 프리퀀시고, 이 코어 로직은 250MHz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FPC가 하나만 있으면은 FPC 병목이 존재해서 8개를 사용을 해서 뭐 한 20-30% 정도의
그 FPGA의 자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메모리는 DDR과 HBM이 있어서 각각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호스트의 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PC는 항상 8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리눅스의 TCP와 비교를 한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요거는 F40의 성능을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첫 번째는 벌크한 데이터 트랜스퍼로 단일 플로우에 대해서 연속적인 요청을 보내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라운드 로빈 리퀘스트로 16개의 서로 다른 플로우를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이 벌크한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면, 왼쪽 결과를 보면 기존 리눅스의 경우 8코어를 모두 사용을 해도 128바이트 요청 기준 8.3 기가빗/세컨드에 그치는데, 반면 이제 F40는 한 개의 코어만으로도 45 Gbps를 처리하고, 요거 이제 8코어 성능의 5배를 넘게 사용을 하고 달성을 했고, 2코어에서는 87G 정도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라운드 로빈 리퀘스트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친구는 서로 다른 플로우가 섞여 들어오면 기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 때문에 1G 미만으로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F40 같은 경우에는 원코어에서 35G bps를 잃었고, 8코어에서는 90 기가빗/세컨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합쳐서 배칭하는 이런 기법 때문에 작은 패킷 오버헤드가 발생하더라도 이벤트를 모아서 처리해서 높은 스루풋을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상용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엔지닉스 웹서버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실험은 리눅스하고 F40에서 WRK라는 HTTP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먼저 위에 있는 스루풋 결과를 보시면 이 친구는 하나에서 4개 코어를 사용할 때 F40는 리눅스 대비해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높은 초당 리퀘스트 처리량을 기록을 했고, 이를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계산하면 한 64%의 CPU 사이클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PU 사용량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밑에 이제 CPU 사용량을 보면 F40는 TCP 프로토콜에서 처리되는 CPU 오버헤드를 0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제거했고, 그래서 엔진엑스가 다른 친구의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성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응답 속도인 지연 시간인데요.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존 리눅스에 비해서 피고글 레이턴시가 26배 감소해서 리눅스보다 훨씬 테일 레이턴시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F40는 요 메모리 장벽 문제를 해결해서 SRAM과 DRAM을 효율적으로 오가는 메모리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을 통해 성능 저하 없이 64K개의 커넥션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CPU의 TCP로 완전히 오프로딩을 해서 최대 64%의 CPU를 리눅스 TCP에 비해서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높은 유연성인데요. 기존 하드웨어와는 달리 HLS 기반의 C++로 구현을 해서 누구나 쉽게 TCP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고, 복잡한 로직을 추가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진정한 의미의 풀스택 가속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장단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능이 되게 모든 곳에서 다 잘 나왔고, 그리고 TCP의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그 TCP 프로토콜의 특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잘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HLS로 잘 구현을 해서 플렉시빌리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제 스몰 패킷 오버헤드를 줄였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한 플로우에서 스몰 패킷이 계속 몰려오면은 TCP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를 해결한 아이디어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플로우에서 스몰 패킷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들어오면 위에서 말한 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아까 말씀드린 FPC를 8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냥 배칭해서 파이프라이닝을 시켜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LUT를 23%나 사용을 해서 만약에 200G 환경이 된다, 아니면 포트가 2개다 이러면은 이 TOE 스택에서만 거의 한 60%, 70%를 사용을 하게 돼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구현하고 있는 MV 오버 TCP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망고부스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F40 같은 경우에는 TCP 페이로드를 호스트의 휴지 페이지로 바로 DMA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리오더링하는 그 오버헤드를 TOA 스택에서는 리오더링하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볍게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사용을 해서 MV오버 TCP를 구현한다고 하면 이 페이로드가 호스트의 메모리에 쭉 쓰이니까 이거를 NVMe 리퀘스트로 쪼개려면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파싱하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F40는 TCP 페이로드 전송만 하고 NVMe 처리는 CPU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NVOver의 TCP PDU 파싱 같은 거는 휴지 페이지에 있는 TCP 페이로드를 읽어서 CPU가 처리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FPGA가 이걸 가속하기 위해서는 DMA 하기 전 FPGA가 먼저 파싱을 하면 되는데, 근데 TCP는 애초에 아웃 오브 오더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로직 위에 다시 인오더로 맞춘 다음에 DPU로 파싱 로직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FPGA 내부 로직을 수정하면 생기는 문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CPU가 휴지 페이지에 PDU 헤더하고 데이터 위치를 알려주면 FPGA가 처리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주소에 어디에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지를 아니까 FPGA가 NVMe 리퀘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NVMe SSD에 SQL 쏴주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생기는 문제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언얼라인 상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NVMe 패브릭 TCP 같은 경우에는 헤더 사이즈가 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NVMe SSD가 DMA가 불가능해질 텐데, 이걸 위해서는 메모리 복사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세 번째일 것 같은데요. 호스트 CPU를 안 쓰려고 TOE 하고 뭐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썼다라는 전제 하에는 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얘가 아웃 오브 오더로 다 올려버리면 이걸 FPGA가 접근을 하는 순간 그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하려면 마지막 방법이 제일 좋고, 두 번째에서 마지막 이제 방법은 결국 DMA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스트에 쓸 때 한 번 하고 그죠? 올 때 다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다시 그 이 TCP 페이로드는 뭐 예를 들어서 SSD는 퍼케 얼라인이 맞아야지 DMA를 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제약이 깨져서 그 제약을 맞춰주려고 한번 데이터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4K 온라인이 돼야만 DMA가 돼? DMA 자체는 바이트 단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모리 주소가 온라인이 아예 깨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로드의 앞에 한 8바이트가 헤더고, 그리고 그 뒤에 64바이트가 NVMe 헤더고,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가 쭉 오거든요. 그 앞에 72바이트가 계속 그 온라인이 계속 깨지게 되는데, 이 DMA를 72바이트 여러 번 할 수는 있어도 DMA 자체는 되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소가 안 맞으면은 그 DMA가 안 되거든요. 주소의 맨 마지막이 0으로 차 있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메모리 이제 잡을 바이트 단위 되지 않나? 바이트 단위로 안 될 이유는 없잖아. 어차피 이게 버스에서 한꺼번에 갖고 오니까 네. 그래서 버스 위스에 얼라인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니어도 되지 않나? 버리고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그 TCB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는 이게